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제1회차. 여러분, 기출문제인데요. 생산 1급 문제 풀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새로운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네,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새롭다라고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원래 ERP 문제는 매년 신규 문제 10% 정도는 신규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그 노력이 생산 1급에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새롭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가 보였는데요. 그래도 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좀 무난하고 평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존 문제도 틀린 오답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기억이 모두 다 나진 않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바로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하단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참고를 해주시면 홈페이지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최신의 기출문제 그리고 DB를 다운로드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론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실무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무 풀이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세요. 자, 바로 여러분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 다 필요하죠. 우리 회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한다. 다 맞는 이야기. 동그라미 4번 보면 경영진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이 말편이 올바르지 않죠. 정답은 4번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경영진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표현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ERP 구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전사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가 커스터마이징인데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하는 게 맞겠죠. 그래요. 자,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IT 업체의 철저한 주도권 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올바르지 않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IT 중심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반대로 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몇 번이? 4번이 올바르지 않아요. 라고 고쳐주셔야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요거 잘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ERP 구축 절차입니다. 그쵸, 여러분? 여러분, 구축 절차의 구축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축하면 떠오르는 거, 모듈의 조합화 나와 있고요. 출력물을 제시한다,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을 확정한다, 이런 말표현까지 다 올바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번이죠. 패키지 설치는 우리가 어디에서 보셨어요, 여러분? 분석 단계요? 아니죠. 어디에서 봤어요? 설계 단계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설계 단계 하면 to be process 기억나요, 여러분? 이렇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석 단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겠어요? ASIS, TF팀을 구성한다 이런 말표현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설계 단계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패키지 설정이라든지 to be process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구축 단계 여기 아주 제시가 잘 되어 있고요. 구현이라고 하면 실제 뭐 한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시험 가동해 본다 이런 말표현들이 붙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순서도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 그러죠? 분설, 구현으로 외워보세요. 순서를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구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분설 구현이라고 여러 암기를 계속 유도했었죠. 그쵸? 네,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함께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문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ERP 구축을 위한 ERP 패키지 선정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주어졌어요.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시스템의 보안성.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그 요구사항을 부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다 맞죠? 아닌 거 누가 봐도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의 복잡성. 어떻게 복잡하면 여러분 패키지 선정하겠어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여러분 복잡성이 들어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복잡성이다. 복잡성이다. 그래서 1번 보안성, 그 다음에 뭐요? 요구사항 부합의 정도,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의 가능 여부까지 이 세 가지를 선정 기준으로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5번. ERP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죠? 매번 여러분 잘 나오는 오답이 언급되어 있어요. 무엇이요? 기능형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한다. 보자마자 X 버튼을 쳐주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뭐라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채택했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를 지향한다. 파라미터에 의한 프로세스의 정의다. 뭐 맞는 이야기.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입니다. 라고 골라주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여러분 어땠나요? 라고 한다면 자, 경영혁신과 ERP 부분은요. 제가 시험 전, 3일 전이나 뭐 넉 잡아서 여러분 어떻다. 일주일 전에 공부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 때 무엇을 느끼셨어요? 아, 계속 반복적이다. 그렇죠? 출제 내용이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오답이 똑같이 오답. 지금 보시면 1번 문제 매번 여러분 어때요? 1번 동그라미 오답으로 매번 언급이 되는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풀이를 하다 보면 그냥 눈에 뭐랄까요? 답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 방법을 유도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경영혁신과 ERP는 계속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쵸? 모아서 한 대 풀어보세요. 자, 6번. BOM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하고 묻습니다. 한번 가보면 1번 모듈러 BOM. 자, 어셈부터 오더 전략의 옵션을 중심으로, 그렇죠. 모듈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옵션을 중심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BOM입니다. 딩동댕. 플래닝 BOM, 생산관리, 판매부서 등의 생산계획이나 MPS 수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퍼센테이지 BOM, 제품군을 구성하는 제품 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양을 뭘로요? 퍼센테이지, 백분율로 표현한 겁니다. 맞는 이야기. 매니팩처링 BOM,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품목이나 조립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BOM입니다. 올바르지 않죠. 이거는 매니팩처링에 대한 BOM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팬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이거는 팬텀 BOM에 대한 설명이고요. 매니팩처링 하면요. 뭐가 떠올라야 되겠어요? 생산관리부서나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BOM으로서 이런 말표현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MRP 시스템, 그죠? MRP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BOM입니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바꿔주셔야겠죠. 그쵸? 이렇게 바꿔주세요. 지금 매니팩처링에 대한 BOM입니다. 이거 올바른 설명 아니니까요. 팬텀 BOM이라고 바꿔놓고 이렇게 매칭시켜 주자고요. 그리고 매니팩처링에 대한 설명도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가장 잘못된 거 골라라.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골라주실 수 있겠죠?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수요 예측 기법 중에 여러분 제품 수명 주기의 도입. 여러분 도입 시점에 여러분 어때요? 적절한 기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도입기 때는 정성적인 기법이 맞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성적인 기법을 찾아라. 이렇게 보는 것과 동일하죠. 그쵸, 여러분? 안 넘어갔네요. 자, 7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도입 시기에 적합한 기법을 찾으려면 정성적인 기법, 정량적인 기법이 아니라 정성적인 기법을 찾아주셔야겠어요. 1번부터 여러분 4번까지 봤을 때 정성적인 기법은 제 눈에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쵸?
델파이법밖에 안 보이죠. 그죠? 분해법이나 여러분 이동평균법 정량적인 기법이잖아요. 지수평활법도 마찬가지고. 그죠? 정량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8번. 흐름 생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플로우숍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옳은 거는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그쵸, 여러분? 왜요? 주문에 의한 생산이다. 공정별 기계가 배치가 된다. 또 이제 히트다, 히트. 그죠? 뭐요? 요거 숙련공이 필요합니다. 흐름 생산에서는 숙련공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이것은 1번부터 여러분 2번, 3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이죠? 잡숍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개별 생산의 그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죠? 동그라미 4번 특수기계의 생산 라인. 바로 이 친구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플로우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 4번 체크하고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총괄 생산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산 시기와 수량을 수립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실 이건 그냥 보너스 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문 좀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MPS.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APP 그 다음에 MPS 그렇잖아요. 그죠? 왜 구체적으로 생산의 시기와 수량을 수립하는 걸 우리가 MPS라고 하죠. 그죠? 요렇게 바로 답을 찾아주셨을 것 같고요. 사지선다형도 이번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죠. 자, 10번 문제. 다음 중 합리적인 일정 계획의 수립의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을 골라주세요. 첫 번째, 가동률 100%를 달성합시다.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없었죠, 우리가. 그쵸? 그런 거 없었다.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생산기간의 단축. 정체기간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최소로 가지고 가야 된다. 같은 그 생산기간의 단축이 있었고요. 애로 공정이 여러분 어때요? 해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쵸? 애로 공정의 능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생산의 속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증가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맞아떨어지겠고요. 생산활동의 동기화라고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전 공정에 걸쳐서 뭐가 작업 또는 전 공정의 작업 기간을 동기화시켜줘야 해요. 5일 걸린다. 5일.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 이런 게 생산활동의 동기화였죠. 가동률 100% 달성이라는 건 없었다. 뭐가 있었죠? 우리 가동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작업의 안정화. 그죠? 이 안정화를 일으켜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공정에 적절한 여유를 주어야 한다. 그죠? 그래야 작업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가동률이 향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죠. 그죠? 그래서 가동률 100%를 달성합시다. 이런 수립의 원칙은 없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퍼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주세요. 총 여유시간은 자유 여유시간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이야기. 퍼트는 건설 등 프로젝트 산업에 적합한 일정관리 기법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우리가 더미 액티비티라고 써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가상의 활동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가상의 활동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 행해지는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점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순서만 나타내는 가상의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랑 충돌이 되는 설명이 써 있어요. 가상의 작업인데 시간이나 자원을 소비하는 활동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옳지 않죠? 소비하지 않는 이렇게 말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따라서 정답의 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상의 활동이라고 주어졌는데 이 뜻풀이 자체가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쵸,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풀이를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12번 나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역시 또 빼먹지 않고 나오는 단골 친구죠. 지수평활법으로 여러분 뭐 하래요?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우리 계산기가 필수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꼭 필요하죠. 지수평활법 하면 여러분 제가 전실평, 전예, 일마평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해요? 전실 전예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거. 왜냐면 이 친구들을 전월 실제치, 전월 예측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바꿔서 계산하면 답이 어때요? 올바르지 않게 나오죠. 주의해 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에 대한 지난 7월 판매 예측치의 금액. 여러분 보세요. 7월의 예측치입니다. 그쵸? 예측치니까 전월 예측치를 얘기하는 거죠. 예측치 20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7월의 실제 판매 금액이 28억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치. 그렇죠? 자, 8월의 판매 예측치를 단순 지수평활법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숫자만 써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평활상수 알려주죠? 네, 평활 개수는 어떻대요? 0.2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실평 곱하기 여러분 평활 개수가 0.2로 주어졌죠? 더하기 20억 1 마이너스 뭡니까? 0.2니까 이것은 즉 28억 곱하기 0.2 더하기 20억 1 마이너스 0.2니까 0.8 이렇게 곱하기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28억 곱하기 0.2 해주면 5.6억 더하기 20억 곱하기 0.8 해주면 16억이 나오죠. 이를 합산해주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얼마큼 나옵니까? 21.6억이 나오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21.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세세하게 다 풀어드렸어요. 가끔 이제 질문도 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풀이해서 길게 써봤습니다. 길게 써봤어요. 자, 계산기 그대로 두드려 주시면 되세요. 그쵸, 여러분? 네.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도매상의 청소기에 대한 월별 실제 판매량의 결과이다. 가중치를 최근의 순서대로 해서 7월의 실제 예측치를 구해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해보자. 어떻게? 여러분 최근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중치를 준다는 거죠. 자, 보세요. 6월에다가 얼마? 0.4. 5월에다가는 0.3, 0.2, 0.1 이렇게 들어가 줘야 하는 거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0 곱하기 0.4 하니까 24. 80 곱하기 0.3 해주니까 24. 그렇죠? 75 곱하기 0.2 했더니 뭐 나와요? 15. 맞아요? 맞죠? 90 곱하기 0.1 해주니까 몇 개? 9.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이를 다 합산해주면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두드려 주세요. 24. 우리가 그래서 계산기를 꼭 갖고 가죠. 선생님 암산으로 돼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암산 잘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약간 그 마음을 거두어 두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서는 좀 정확하게. 그죠? 혹시나 내가 아차하는 순간 71 이렇게 쓰면 탈락이 되거든요. 그죠? 점수가 깎이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서 명확하게 답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2개다.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겠죠. 골라주면 안 되겠네요. 직접 써주실 수 있겠죠. 숫자 72 넣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라우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절차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묻습니다. 현장에서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이 됩니다. 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자료를 사용이 돼요. 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는 BOM이잖아요. BOM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절차 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리드타임이나 필요한 자원의 양을 계산하는데 기초자료를 활용이 됩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따라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표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쉬웠어요. 그쵸? 15번도 쉬운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 너무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동그라미 뭘 얘기한다? 가공. 동그라미는 뭐라고 한다? 가공. 여러분 역삼각형 저장. 그쵸? 여러분 요거 무슨 모양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요. 항상 다이아몬드 모양이네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서 다이아몬드는 무엇이 중요하죠? 라고 했어요. 품질. 그러면서 품질 검사예요. 그쵸?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게 계속 나네요. 왜? 요 네모 정사각형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유치하더라도 이 친구는 여러분 다이아몬드 모양이네요.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쵸 여러분? 자, 요 네모 정사각형 모양은 무엇에 대한 검사? 수량 검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쵸?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요. 품질 검사는 몇 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혼합적인 그 분석 기호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1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간트 차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묻습니다. 각 작업의 완료 시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간트 차트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 작업의 완료 시간 알 수 있었고요. 다음 작업의 시작 시간도 알 수 있었죠. 전체 공정 시간도 다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작업의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계 어때요? 유기적인 관계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단수래요. 단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유기적인 밀접한 관계 여러분 어때요? 정밀성 기대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 예측돼야 안 돼요. 사전 예측돼야 안 돼요. 사전 예측 안 되고요. 사후 통제도 불가능하고요. 그런 얘기 했었던 게 기억이 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7번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장황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생산 가공 또는 조립 라인에서 공정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애로 공정으로 인하여 공정의 유효율이 높아지고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에 각 공정의 소요 시간이 균형이 맞아질 수 있도록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작업장과 작업장이나 작업의 순서를 배열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라인 밸런싱이라고 하죠. 답이 바로 직관적으로 나오게 돼버려요. 이런 문제 참 좋은 문제고 여러분 또 나왔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문제는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18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트 생산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사항 같은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눈에 많이 익혀두셔야 합니다. 익혀두시면 충분히 언급이 될 수 있어요. 눈에서 한 번에 언급될 수 있어요. 답이. 그쵸? 몇 번이에요? 원가 절감이죠. 그죠? 다공정 담당 소인화 있었고요. 자동화 있었죠. 뭐 거기다 보건 안전도 있었고,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었다. 흐름 생산도 있었고요. 그죠? 네. 칸반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원가 절감이라든지 혹은 단기능공 뭐 이런 것들은 없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19번. 다음에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용어를 써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공정관리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띵띵 기능은 생산계획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공정계획을 행하여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결정하고 일정 계획을 통해서 공정별 부하를 고려한 개개의 작업의 착수 시기와 완성 일자를 결정해서 납기를 뭐한대요? 유직해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계획 기능이라고 하죠. 그렇죠? 계획 기능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계획 기능 말고도 뭐 있었어요? 통제 기능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어요? 감사 기능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세 가지 기능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계획 기능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다? 통제 기능이 있었고, 감사 기능이 있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통제 기능 하면요. 또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여력 관리, 작업 배정, 요런 키워드적인 여러분, 키워드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요. 감사 기능이라고 한다라면 뭐가요? 이렇게 검토하고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절히 조치하고 개선해 나간다. 이런 말표현이 꼭 붙어 있다라는 거. 그런 키워드적인 단어들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스마트 TV를 생산하는 K 공장에서 500명의 작업자가 하루에 6시간씩 총 5일 동안 몇 대를 만들었다고요? 3만 대를 생산하였대요. 이때의 노동 생산성을 물어보는 거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500명이 하루에 6시간씩 몇 시간, 며칠, 5일. 그죠? 그래서 아웃풋이 몇 대가 만들어졌다? 3만 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봐야죠. 계산기 두드려서. 그쵸? 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숫자 2가 나오죠. 그쵸,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2라고 계산해 주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의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써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 0.1초 만에 풀었어요? 0.1초 너무 빨랐나요? 1초 만에 풀었다. 정말 나이스죠. 5초 안에 풀어도 아주 훌륭하세요. 뭐만 봐서요? 선생님 엄청 강조하셨잖아요. 맞아요. 뭐라고 했겠죠? 블라블라 다 읽었는데 끝에 고려해서 양자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쵸? 여러분, 주어진 생산 예정표에 의해서 결정된 생산량에 대해서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이것을 현 인원과 기계 설비 능력을 고려하여 양자를 조정하는 기능이다. 이런 걸 우리는 공수계획이라고 했었죠. 그쵸? 이 공수계획에는 뭐가 있었어요? 부하계획이 있었죠. 부하. 그쵸?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능력계획이 있었죠. 부하계획과 뭐요? 능력계획. 이게 능력이라면 요 앞에 할당량,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만든다. 부하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이렇게 그래서 양자를 조정합니다. 라고 하면 공수계획이라고 써주실 수 있어야겠어요. 자, 22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음 중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생산량이 아니라 EOQ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EPQ가 나왔어요. 처음 봤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정말 찍기의 문제였다라고 하셨을 수 있습니다. 신규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런 거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산량의 모형의 가정이라는 거. 요 가정이 왜 지워졌지? 자,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산이 시작되고 그 후 수요가 이루어지면서 수요량은 생산량보다 적다. 이렇게 가정이라는 거는 이 가정하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변하지 않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마 2022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교재에 실리지 않을까요? 그죠? 생산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쌓이게 되면 재고 수준에 이르면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생산이 되니까요. 그 어느 정도 생산이 돼서 쌓였다라고 한다면 정해진 일정 기간의 그 재고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수준에 다다랐으니까 그만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산이 중단되고 나면 또 이제 뭐가 쌓였던 재고량이 계속 소멸이 되겠죠. 일정 양씩 계속 바닥이 낡게 될 것이다. 없어지게 되면서. 재고가 모두 소멸하게 되면 그때 바로 또 다시 한번 생산 작업이 되풀이가 되는 것이죠. 이 앞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재고 유지비는 생산량의 크기에 따라서 정비례하겠죠. 왜냐하면 재고를 유지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생산량이 많아지면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한다는 말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생산의 단가는 생산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생산의 단가는 생산량이랑은 상관없이, 그렇죠?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한 번이라도 공부했어야 이 내용을 쉽게 풀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네. 그래서 생산 단가는 생산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어떻다? 일정하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앞서서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재고 유지비는 생산량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 그렇다? 여러분 생산품들이 많아지면 재고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생산품이 많아서 그 재고를 쌓아놔야 된대요. 그런데 창고가 너무 좁아요. 하나 더 빌려야 되겠죠. 이처럼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정비례하는 것이 반비례한다는 말표현 올바르지 않죠. 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 문제를 풀다가 답을 체킹하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답을 체킹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냥 나는 이거 처음 보는 거라서 단순히 찍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교재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재고가 모두 없어지면 즉시 생산이 되풀이될 것이다. 앞서서 얘기했던 거. 생산이 중단되면 쌓였던 재고량은 계속 일정 양씩 없어지게 될 것이고 바닥이 날 것이다.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또 생산이 되풀이되겠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또 나올 수 있겠나요? 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로 이게 첫 번째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또 한 번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대비를 했다면 다음 기출부터는 여러분들이 초면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번 시간에 조금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다음번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답안을 도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재고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비축 재고는 여러분 주문 비용 절감을 위해서 확보하는 재고를 비축 재고라고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올바르지 않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순환 재고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다 써주세요. 올바르게 비축재고 X의 순환 재고. 그럼 답이 나와버린 거죠? 그쵸? 네. 안전재고 어때요? 올바른 표현 잘 써있어요. 불확실한 상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고다. 파이프라인 재고는요. 유통 과정이 어떻다고 했죠? 길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가기도 한다. 이런 설명들이 붙잖아요. 그쵸? 제공품 재고는 여러분 어때요? 생산이 완료되지 않고 공정에 남아있는 것. 제공품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내용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MRP에 대한 설명, 여기 조금 또 어때요? 새롭게 보였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필요량을 여러 번 산출해서 공급한다. 생산 계획의 수신 변경도 가능하다. 수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비반복적인 생산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여러 답을 선택을 해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훌륭하죠. 그런데 이제 요걸 보고 조금 이제 구별을 해주세요 라고 하실 거예요. 이런 MRP는 단기간의 거래다. 단기적인 그 거래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 올바릅니다. 그죠? 이렇게 장기적인 이 공급자를 기업의 일부로 보고 장기적으로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어디? 우리 지트 생산 방식. 그죠? 이 지트 시스템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네, MRP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 외의 것들로 보고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풀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구별을 해 놓으시기 바랄게요. 설명이 또 잘 써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답안에도 여러분 설명이 잘 써 있으니까 참고해서 미리 조금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24번 문제도 약간 낯설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대로 답을 도출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25번입니다. 다음 중 자재 소유 계획 활동 중에 기준 생산 계획이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이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알아보는 모듈.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MPS에 주어진 그 제조 자원의 용량이 넘어서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봅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RCCP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그래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정말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로서 여러분 어때요? 직관적으로 답을 도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는 어때요? 선생님, 전 이것도 되게 빠르게 답을 도출했답니다. 와, 최고예요. 왜 그래요? 자재 소유 계획 중에 활동 중에서 MRP가 나왔어요. MRP. 그죠? MRP 전개를 통해 생산된 계획이 얼마만큼의 제조 자원을 요구하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MRP 하면 생각나는 뭐요? CRP. 정답은 뭐? CRP. 이렇게 적어주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그래요. 그래서 25번, 26번은 거의 어때요? MPS 하면요, RCCP, MRP 하면요, CRP.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주입식으로 막 암기요법을 썼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도 아주 손쉽게 문제를 풀어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설명에 알맞는 단어를 한글로 쓰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SCM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여기까지는 죄다 SCM에 대한 설명이고요. 결국은 질문은 이거죠. SCM의 세 가지의 주요 흐름은 제품 흐름, 재정 흐름,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정보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정보 흐름 이렇게. 그쵸? 이렇게 써주시면 맞는 단어를 써주게 된 것이죠. 그쵸? 네, 좋습니다. 28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TQM. 토탈 퀄리티, 그죠? 예, 매니지먼트라고 했던 이런 TQM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고객 중심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총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여러분 어때요? 품질 개선을 이렇게 줘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죠? 뭐가요? 총생산적인 설비 보전 이런 건 없었잖아요. 이 품질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 총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고객 중심이어야 한다. 그죠? 품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있어야 되겠죠. 설비 보전이 아니라. 그쵸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하는 문제였고요. 29번 보기의 작업은 일반적인 여러분 식스시그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추진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밑줄을 쳤을까요? 특성치를 선택하고 품질 수준을 조사하며 그 결과를 공정관리 카드에 기록하고 단기 또는 장기의 공정 능력을 추정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석이라고 하면 특성치를 어떻게 한다? 벤치마킹하고 차이를 분석하여 이런 말표현이 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공정의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말표현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분석에 대한 설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선하면요. 여러분 프로세스를 뭐 한다? 최적화하여 여러분 성과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이다. 이런 말표현 설명으로 만나보게 되실 겁니다. 자, 관리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새 표준으로 공정이 안정화되면 다시 한번 그 공정 능력을 재평가한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관리 이런 설명으로 보기 박스가 나오죠. 네, 그래서 각각의 여러 어떤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피드백 해주시는 게 가장 최선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30번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틀린 거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 항목이 적은 경우에만 샘플링 검사. 여러분, 샘플링 검사가 바람직하려면요. 검사 품목이 너무 많을 경우가 맞겠죠. 읽자마자 그죠? 이렇게 바꾸셔야죠. 검사 품목이 많은 경우에 샘플링 검사가 적합해요.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그렇죠? 좋아요. 관리도는 공정의 상태를 해석해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샘플링 검사 결과에서 합격품 중에 불량품이 혼입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품질 비용 중에 예방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비용이 바로 예방 비용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 네, 좋아요. 이런 내용들이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살짝살짝 기억이 나요. 왜냐? 살짝일 거예요. 왜냐면 뒷부분에서 공부했으니까 희미하게 자꾸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데 부여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31번입니다. 다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영문의 대문자로 써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품질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확보에 중점을 두고, 그쵸? 고객 만족, 인간성 존중, 사회의 공헌을 중시하고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아래 전 종업원이 총체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에 참여하는 기업의 문화를 창달하고 여러분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감으로써 장기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경영체가 포인트. 경영체계래요, 여러분.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TQM이라고 써주셔야겠죠.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도출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3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잘 나오잖아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리도. 관리도에 대한 종류 정말 잘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쵸, 여러분? 자, 일정한 크기의 시료 가운데 나타나는 뭐요? 결점수. 포인트. 그죠? 결점수의 관리도. 여러분, 무슨 관리도? 시 관리도. 그죠?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량 개수 관리도는 뭐라고 해요? 분량 개수. 비행 관리도. 그죠? 비행 관리도. 분량률 관리도는 뭐라고 합니까? 분량률. 피 관리도. 이렇게 하죠. 자, 단위당 결점수 관리도 하면요. 이렇게 U라고 써주셔야겠죠? 그쵸,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표현의 포인트 잡아서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쵸, 여러분? 여러분, 어느 것이 나올지 몰라요. 빈도수는 사실 C 관리도 정말 잘 나오지만 다른 친구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4가지는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부분을 참 좀 등한시했구나.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파트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똑같이 공부를 해도 이 파트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파트가 있어요. 네, 잘 안 이어지는 파트 있잖아요. 그죠? 아주 인간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 때마다 그런 부분을, 나의 취약점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파트의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었네. 자, 이렇게 체크하였다면 그래, 기억 못 나. 기억 못 하겠다.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서 확인해주고 오답이 나타나지 않도록 차곡차곡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하단에서는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뭐도 볼 수 있다고요? 실무 강의 마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반복적인 문제풀이가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반복적인 문제풀이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꼭 피드백하는 그 연습 방법을 꼭 채택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